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오전 7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아침 일찍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 얘기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환율이 어제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S&P는 사실 올타임 하이에 한 5%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달러도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코스피가 오르면 달러는 내리고 코스피가 내리면 달러는 오르고 그런 현상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또 인트라데이 트레이딩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보면 지금 뭐 102.40까지 어저께 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지난 한 2, 30분 동안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뉴스 받아보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 전 상태를 보면 오늘 새벽만 해도 뉴욕 시장에만 해도 달러 인덱스가 102.40이었는데 1시간 전에도 102.20, 그런데 지금 101.90까지 내려서 지금 이거 내리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옌도 지금 갑자기 좀 많이 오전에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1시간 전에 143.40이었는데 지금 142.80까지 내려왔으니까 어떤 뭐 뉴스가 있는, 아시아 시장 시작하면서 어떤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움직임은 제가 좀 잊어버리고요. 결국 최근 걸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에 한 100.50 정도에 있었거든요. 지난 목요일쯤 그 정도에 있었고 2주 전에는 99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갑자기 좀 내리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 주식이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는 추세잖아요. 많이 올랐고 오르면서 달러가 지금 같이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 코스피도 오르고 있고 달러가 또 원달러도 오르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22년 10월이 우리가 이제 주식이 바닥이었잖아요. S&P가 3,500 정도 수준이었을 때 그때 달러도 탑을 찍었습니다. 114까지 올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식도 올라오기 시작했고 달러도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제까지의 스토리는 뭐였냐면 좀 단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우려가 이제 있다가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면 이자율이 내려오고, 이자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주식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면 이제 리스크 온 분위기가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난 1년 동안 거의 웍했는데, 그러니까 이자율이 내리니까 채권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제 간 거죠. 근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채권과 주식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움직였는데, 최근에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좀 완화됐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다 이제 완화가 되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된서 이자율을 결정되는 그런 정도가 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도 뭐 금리 한 번 정도 올리거나 말거나 뭐 그런다는 거고, ECB도 이제 뭐 한 번 올리거나 말거나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조금 YCC 정책이 좀 다른 거니까 좀 제껴놓는다고 치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가 좀 줄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자율에 주는 영향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난 현상이, 그러면 이자율은 뭐 때문에 결정이 될까? 이럴 때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게 경기고, 결국 경기가 나쁘면 이자율을 빨리 내릴 것이다. 경기가 좋으면 안 내릴 것이고, 이제 이런 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도 경기를 보게 되니까 경기가 괜찮은 미국은 금리가 오랫동안 안 내려올 것이다. 스테이 롱거 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뭐 2년짜리 금리도 잘 안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10년짜리 금리도 잘 안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유럽 쪽은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기도 했지만 경기가 미국 같지 않다고 보니까 이자를 더 빨리 내릴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미국이
이제 이자율을 딴 나라에 비해서 앞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천천히 내려온다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환율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금리의 향후 움직임이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자율과 뭐 환율이 직접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고리로 봐도 되고, 또 이제 이자율이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이유가, 전에는 이자율이 내려가면 무조건 주식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주식이 좋아야 되는데, 야, 사실 이자율이 내려가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내려가는, 우려가 완화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서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주식이 진짜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미국 주식은 좋은데 다른 나라 주식, 유럽 주식이나 뭐 한국 주식이나 뭐 이런 데는, 야, 이자율이 내려가면 주식한테 좋은 거야? 경기가 나쁘다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자율이 내려왔든 뭐가 됐든 지금 최근 주식이 오르고 있잖아요.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이 주식 오르는 게 리스크 온 분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혹시 미국 주식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아까 주식이 오르면 리스크 온 분위기가 돼서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좀 잘 안 맞게 되는 거죠. 사실 어저께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을 찍긴 했지만 사실 미국에 비하면 많이 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S&P는 올타임 하이 5%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는 올타임 하이가 3,20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20% 이상 남아있거든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되게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어서 이자율이 내려서 주식이 올라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이런 고리가 지금 많이 깨져버렸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안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자율은 경기를 보게 되고, 경기에 의해서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면 과연 주식이 좋은 건가 이런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이 오른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오르면 리스크 온 분위기가 돼서 이런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내려올 것인가, 거긴 대해서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과 외환의 움직임이 좀, 전해하고는 움직임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유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유로는 이제 이자율 인상이 미국과 비슷하게 한 번 정도 올릴까 말까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약한 유로가 좀 최근에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지는 거고, 일본 경우에는 뭐 YCC 정책을 뭐 철폐를 이제 하겠다고 저번 주에 하면서 YCC 정책을 철폐하겠다는 게 일본의 이자율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나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분위기로 저번 주에 이제 조금 내렸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갑자기 그 일본이 국채를 샀잖아요. 일본 국채를 샀다는 거는 이자율을 낮춰주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YCC 철폐해가지고 1%까지 뭐 한다 그러더니 뭐 그런 거 아닌가 봐. 좀 천천히 하나 봐. 뭐 이런 얘기를 들면서 다시 또 달러엔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아침에 움직임은 지금 사실은 어떤 건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142.80 정도에서는 안정이 되고 101.90 달러 인덱스는 90 정도에서 안정되고 있네요. 어쨌든 아침에 무슨 뉴스가 있었던지 뭐 아시아 시장 시작하면서 뭐 움직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지금 트렌드를 바꾸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달러도 같이 따라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일본은 지금 선택지가 원래 별게 없었어요. 일본은 YCC를 못 건드린다고 본다 그러면 개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145엔 정도 올라갔을 때 사실 개입이 나올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 150 가면 무조건 개입 나온다, 저는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좀 달러 엔이 좀 내려가기도 했고, 일본은 사실 외환시장 개입 외에는 거의 정책 수단이 없었는데, 그동안 안 쓰던 YCC를 이제 정책 수단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으니까 YCC를 철폐를 하는 쪽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엔이 좀 강세가 돼서 달러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이 굉장히 천천히 하고 또 YCC 철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진짜 일본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한 뭐 145, 150 넘어가면은 개입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면 또 YCC 철폐를 좀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자율과 이제 이자율이 내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우려라기보다는 이제 경기에 관련이 돼 있고 각 나라별로 주식시장에서의 차이가 나고 특히 뭐 미국이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최근이 오르는 이유가 미국의 기술력 때문에 오른 거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일방적으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이코노미스트들 계속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101에서 199 뭐 이런 쪽으로 내려간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에 레인지가 101에서 104에서 트레이딩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101에서 104 정도에서 레인지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하여간 어쨌든 쉽게 못 빠진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보면 원 달러도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